네, 안녕하십니까. 사람 ING 정준호입니다. 2019년 사람 ING 입문시사 프로젝트 1탄 나는 고발한다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조 운동의 이 완벽한 실현 혹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원품노조가 있었던 원품 모방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황성금 원품 모방 동지회 회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해방식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와 연결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5.16 이후에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임금 노동력의 확보. 이거는 우리가 동해방식 때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가 그 경공업, 수출 주도 성장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거는 말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 뒷면 이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싸게 해서 한 거예요. 특히 여성들. 그리고 두 번째가 노동조직의 장악과 노동운동의 금합. 또 세 번째가 노사 협조주의 강조와 가족주의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노사가 가족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한국노총과 이제 산별노조 체제가 출범을 한 거죠. 근데 다 아시겠지만 한국노총과 당시의 산별노조는 이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었고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였던 게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물론 한참 이후의 일이겠지만 75년도 3월 10일 날 근로자의 날 때 보면은 김종필 국무총리와 당시 노총위원장이었던 이제 배상호 위원장이 참석해서 함께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이 동일한 날에 그 산업선교회 실무자들과 약 156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 노동운동 자율화 추진 발기인 명의로 민주 노동운동을 위한 자율화 투쟁선언문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날. 근데 이 투쟁선언문의 주 내용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500만 노동자의 권익대변의 총본산인 한국노총은 오늘날 관제, 어용, 사이비 노동 귀족의 도피처이며 부정부패의 복마전으로 전락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75년도 되면은 이제 그 앞에서부터 물론 계속 있었지만 한국노총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국노총은 뭐 정부에서는 인정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단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시기들이 중요한데 이런 와중에 76년도에 서문노조 위원장으로 김영태 씨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사를 보면은 야 이게 진짜 김영태라는 인물은 좀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좀 구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진이 없어가지고 혹시 사진이 있는 분들은 좀 보내주시면. 왜냐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노동사건들 있잖아요. 동일방직, YH, 반도상사, 또 원품모방, 이게 다 서문노조예요. 서문노조에서만 다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구치구치한 사건들이 딴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문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6년도에 서문노조 위원장 김영태 씨가 되는데 78년도에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엽니다. 이때 이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때가 될 때까지 이제 김영태 씨가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명 처리하고 이 임시 전국 대의원 대회의 제일 큰 안건은 뭐였냐면은 규정 개정이었습니다. 규정 개정. 규정 개정 내용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본부와 그리고 산하 조직에 대한 본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부나 분해 조합원들의 의사나 선출 기관의 동의 없이 본부가 그 산하 조직의 단체 교섭권이나 임원 징계권, 또 사고지부 결정권, 그리고 수습권은 물론 심지어 조직 자체에 대한 제명권까지도 본부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풍이나 동일방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단체 교섭권까지 본부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명돼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부나 분해에서는 규약이나 운영 규정을 자의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걸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풍이나 동일방직이 뭔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부에서 인정하거나 허락하거나 해야지만 되는 거를 이때 78년도 1월 23일 임시정부 대의원 대회에서 이 규정 개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대의원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반대한 분이 딱 한 명 있죠. 당시 원풍노방의 이 방용석 지부장 혼자만 반대를 했습니다. 혼자만. 그래서 결국 이 투표가 붙지요. 근데 투표 결과 찬성 87, 반대 30, 기권 7표로 가결이 됩니다. 과반수보다 4표가 정도 많은 걸로 가결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민주노조였던 원품모방, 동일방직, 인천지부, 반도상사, YH무역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반대했던 노조들에 대한 이제 탄압이 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첫 타겟이 동일방직이었죠. 동일방직.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78년 2월 21일, 물론 그 앞에서부터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어요, 시도가. 왜냐면 동일방직이 최초의 여자 지부장이 나오신 곳이 동일방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노조화 됐고, 민주노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노동자들의 이익,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있는 노조는 민주노조예요. 민주화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정치 운동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을 위한 회사와 노동자의 입장 중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 노조가 당연히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면 당연한 거죠.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면 이게 무슨 노조입니까?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노조들을 민주노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민주노조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8개 정도, 9개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민주노조, 특히 여자 이 지부장이 되면서 동일방직은 굉장히 그런 민주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한 건데, 여성들의, 당시 동일방직은 여성이 많았으니까 생리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추석 떡값 정도 주는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민주화 분위기가 싫었던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윗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명노조위원장 김영태에 대한 반대 그룹 중에 동일방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압을 한 거예요. 여자가 다시 지부장 됐다 해서 그게 아니고, 지부장이 여자라도 그 여자 지부장이 김영태 위원장 계속 말 따르고 어용했으면은 이렇게 부서지지 않았겠죠. 결국 첫 타겟으로 동일방직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 동일방직 선생님이 직접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들이에요. 이제 똥을 막 부어버리고, 이 기록을 보면은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똥을 해갖고 그냥 문지르기도 하고, 가슴에 넣고 입을 먹이기도 하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지나가는데 부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이 아니에요. 훨씬 더 참혹한. 근데 진짜 웃긴 건 나중에 언론들 보면은 이 사진, 똥 묻은 사진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이거 다 자작극이다,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랬어요. 거짓말이다, 이거 자기들끼리 그냥 뿌려놓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당시 뭐 언론들이 다 침묵했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원품모방이 대단한 거는, 이 원품모방이 동일방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노동자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연대하고 이거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하여간 동일방직 사건이 2월 21일에 있었고, 바로 그 다음날 서민노조 집행위원회에서 동일방직을 사고지부로 지정해 버립니다. 당연히 당시 지부장이었던 이총각 지부장은 반발이 심했겠죠. 그러니까 3월 6일날 이총각 지부장을 제명해 버리죠. 제명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이 제명의 제명의 변은 뭐냐면 명령 불복종이죠.
당시 대구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 사고지부 됐는데 왜 그거 인정 안 하냐 하면서 대구 그에서 열렸던 중앙위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75년 3월 10일 날 지금 75년 78년 제가 지금 연도를 잘못 썼네요. 78년 3월 10일이죠. 장춘체육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방지 문제가 이렇게 막 됐을 때, 그리고 지금 4일 전에 이총각 지부장 제명했잖아요. 이렇게 동일방지 문제가 막 있는데 아무도 몰라. 언론이 받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3월 10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리죠. 이때 뭐 온갖 언론들이 다 대거 등장했고 총리도 오고 막 그랬었죠. 근데 이때 약 80명의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깜짝 시위를 했죠. 들어가갖고 이제 자기들 사실을 알린 거죠. 근데 그때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방송이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직 교수들, 언론인, 문인, 또 뭐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이 참여해갖고 동일방직 사건 긴급대책위원회가 이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러 일들이 많았어요. 3월 20일에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그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을 찾아가서 시위도 하고. 왜냐면은 당시 그나마 기독교 방송국들이 그나마 이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알려주는 곳이었는데 그때는 기독교 방송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일방직 분들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노동자들, 그리고 그 중에 원풍도 함께 간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 생각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 다른 책들 보면은 이 70년대 노동사 뭐 노동의 역사 같은 거 보잖아요. 연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연대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각자 생활하다가 나중에 가서 무슨 연대 같은 개념이 나온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동자들 안에서 정말 굉장히 깊은 연대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거를 원풍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걸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대단하구나. 원풍은 끼지 않은 곳이 없어요. 끼지 않은 곳이. 진짜로. 모든 사건 있으면 원풍 노동은 다 가 있어. 어디든지. 그래서 당시에 원풍이 특히 이거 뭐죠? 전단지 배버 그런 것들도 원풍이 많이 해서 원풍이 나서지 않으면 전단지가 배포되지 않을 정도로 원풍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동일방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일이기도 하죠.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동일방직도 대단한 민주노조인데 그럼 노조의 튼튼함은 원풍이 훨씬 더 단단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동일방직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진 않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지. 중정이 뒤에 있다는 걸. 근데 앞에서는 노조와 남성 노동자들 중심으로 이 노조를 와해시킨 거거든요. 거의. 근데 나중에 원풍은 계엄군이 직접 들어와갖고 싸워요. 계엄군이. 근데 또 한 번은 막아냈잖아요. 이렇게 막아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원풍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뭐라고 할까, 이 투쟁력은 원풍이 되게 셌죠. 아니 진짜로 70년대 노조 중에서 제일 오래 버틴 게 원풍이거든요. 원풍 80년대까지 가갖고. 근데 버틸 수는 없어요. 어떤 노조가 들어와도 그때는 전두환 시대 때 노동 정화 계획에 의해서 모든 노조가 다 와야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광주라는 대도시 하나도 와해를 시켰는데 노조 하나 와해 못 시키겠어요? 이 군이 개입했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뭐 힘이 없어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노조도 버틸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떤 노조도. 근데 그나마 원풍이 제일 오래 버틴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뭐 말로 한다면은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날 기독교 방송국을 간 다음에 26일이 여의도에서 부활절 예배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리 동일방직 때 오셨던 정명자 선생님. 네, 동일방직의 우리 정문자 선생님 그때 하고 또 원풍모방장 장남수 선생님 그리고 남명나이론 김현숙 진혜사 선생님 또 삼원 선생님 대농방직의 김정사 선생님 이런 분들 그냥 그쵸. 예.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해갖고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무방비 상태 때 기도합시다 하면 다 눈 감잖아요. 그걸 무방비잖아. 그때 다 단상으로 올라가서 단상을 점령.
마이크에 대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응?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똥물을 먹고 살 수 없다. 응?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사실은. 그때는. 예, 난리가 났고 다 구속이 돼버렸어요. 아마 시위 집회 방위 이걸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장남준 선생님이 이제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동료들은 되게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재판 나와서 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밖에 있는 동료들한테 되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감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밖에 공장 기숙사, 특히 원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되게 좋은 기숙사였거든요. 딴 데 비해 갖고. 그런데 그 원품 기숙사보다 감옥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감옥이 때 되면 밥도 주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난 이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 이 블랙 코미디식으로 역설의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 진짜로 당시 감옥이 노동자들이 살던 그런 환경보다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여간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의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구속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우리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암울한 역사고. 왜냐면은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걸 기념하는 예배절 날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한마디 하겠다고 마이크 연단을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예수는 부활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부활절이에요. 사망절이지, 사망절. 이렇게 부활절 예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월 1일 날 동일방직 124명이 집단 해고를 당하죠. 집단 해고를.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이제 4월 10일 날 이 서민노조 김영태 위원장이 블랙리스트를 발송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야, 이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대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이게 몰래 돌린 게 아니에요. 각 동장들에 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말할게요. 수신, 사장, 제목, 업무 집행에 관한 참고사항.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동일방직 사건은 기히 유인물 배부로 주시하실 줄 사료되오며 외부 세력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장을 이탈하는 소란 등의 행위로 회사로부터 처리된 동일방직 종업원 명단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 124명의 명단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다 적어서 이거를 모든 공장에 다 발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 과감한 행동을 해요. 실제로 공장들이 이 사람들 되면은 결국은 다 나중에 다시 재취업됐을 때도 이거 확인되면은 다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다 당하셨죠. 다 당하셨잖아요.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원풍은 더하죠. 원풍은 나중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노조 역사에서 최고로 많은 인원들 559명이 집단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풍은 집단해고가 된다면 블랙리스트 뿐만이 아니라 그때 동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에게 다 연락이 가갖고 이제 한 명 한 명 감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신 분들은 서울에 못 올라오게 감시를 붙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야만의 시대죠,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얘기 하잖아요. 이거 보고 우리 기겁을 했는데, 사실, 노동자들한테는 이미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계속. 근데 사실 우리 아무도 몰랐죠. 정말 기가 막힌. 그런데 대단한 거는,
4월 10일 날 김영태 위원장이 블랙리스트를 발송하고 4월 12일 날 대의원 대회가 열립니다. 대의원 대회가. 그리고 그 대의원 대회에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할 때 원풍 모방 노조가 이제 섬유 노조하고 대립을 하는 거예요. 상위 기관이잖아요. 상위 기관은 하부 기관인데 원풍이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